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물살 타는 국가교육이 100년 대계 5년 소개. 자, 이렇게 이슈 나왔는데요.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인기리에 종영된 스카이캐슬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의 그 소재가 바로 이 대학 입시 경쟁과 관련된 그 부분이었고 과열의 모습을 우리 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나라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화두는 대학 입시가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밑그림이 바로 이달 말에 그려질 예정인데요. 저 어떻게 이 설립의 취지에 맞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이게 뭔지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박민호 기자, 이 국가교육회의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와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또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좀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제대로 이제 실천하지 못했던 여론에 부딪혀서 좌초됐었던 그런 교육 정책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사교육 단체 여러 가지 이익 단체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대통령의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시절에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100년 대계라고 하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그리고 사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 정책을 제대로 좀 추진해보자.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 이런 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교육을 이제 탈정치화하겠다는 일종의 실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 정권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논리가 좀 많이 비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배제하고 이제 학생들 그리고 평생교육,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노후 이후에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 교육과 직업에 대해서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시작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대학들도 존립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재원 조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인구 역량을 이제 계속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 교육, 직접 교육 이런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이제 위기 상황을 좀 직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의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져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대입 입시 관련해서 수능을 절대 평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견이 워낙 많아서 교육 정책이 좌초된 적도 많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거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사교육 문제, 공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크니까 교육 하나만 보고 교육 철학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교육 정책은 조변석계였죠. 정권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성일 기자는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딱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그 과정에 회의가 있었던 거네요. 회의가 이제 교육 정책의 심의 조정하는 곳이고, 이제 위원회는 심의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권한도 행사하는 일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조정은 사실 구속력이 딱히 없는데 이제 사회적 대합의는 구속력이 있는 게 큰 차이인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교육회의가 있지만 그게 뭘 하는지 사실 몰랐는데 어쨌든 그 위원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왜 나왔냐면 이제 그 5년 주기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987년 개헌이 되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정책도 5년 단위로 딱딱 끊기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교육이야말로 이제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다 보니까 그 진보 보수 갈등도 그렇고 국민마다 그 의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정권이 바뀌면은 교육 기조가 180도로 그냥 휙휙 바뀌는 게 많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이해찬 세대라는 게 좀 있었고 예,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교과서 갈등이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그런 교육이 정책이 바뀌어버리면은 학생, 부모님, 선생님 다 피곤하시죠. 예. 고통스러워요. 예, 저희 기자들도 그거 기사 쓰느라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고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는 좀 독립된 협의체 그런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네, 뭐 교육 정책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이제 정권에 따라서 정말 5년 소개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뭐 사교육에 대한 그 좀 심각한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교육위원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비슷한 성격의 그때 네. 특별위원회, 혁신위원회 이름이 있었고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행은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결정 못하니까 일종의 떠넘기기식으로 넘겨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좌초된 경우가 많아서 사실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둥을 제대로 좀 세워서 네. 추진해 나가겠다. 일종의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워낙 혼란과 갈등이 많았어서 네. 이거를 이제 토대로 이번에 정말 100년 대계 그 정책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위원 구성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가 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위원 구성은 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4개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합쳐서 4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확실하게 아직 뭐 명단이 발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28일 날, 이제 2월 28일 날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큰 틀이 좀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각 이제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그런 위원분들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4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교육 전문위원회,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문위원회, 그리고 고등교육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위주로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그리고 직장인이라든지 은퇴 후에 평생교육, 직업 전문을 교육으로 담당하는 이제 직업 전문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 비전 특별위원회, 정책이라든지 교육 전략 같은 거 이렇게 짜는 위원회로 총 4개로 이제 구성될 예정인데 각 위원회별로 이제 15에서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꾸려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구분 없이 교육에 참여하는 뭐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그 당사자인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정책 그리고 교수님들 각 분야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영 논리 관계 없이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진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임명권자가 네.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날 소지는 없는 거예요? 드러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지금 국회가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그 최근에도 이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또 이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이 20대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비난의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이 좀 많이 비틀어졌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또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작부터 덜컹덜컹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당하고 야당하고 국회에서 이런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순탄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자기 쪽에서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이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정권을 초월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다만 잔뜩 논의만 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좀 부여가 되는 건가요? 지금 공식적인 목표는 결정 권한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100년 대계를 세우려면은 확실히 결정 권한을 갖고 끌고 가겠다. 그게 딱 확정이 돼야지 그런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존의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 상향식으로 다 올려서 같이 하자 그렇게 가자고 교육계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24일 날 의미 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교총, 정교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국가교육협의 등 좀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교육위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각종 뭐 대학생 모임, 교수협의회, 뭐 공립사립총장협의회 그런 데들도 다 협력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위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립대 행정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잘 하려면 지금 눈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삼중 구조예요.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있고 네. 교육청이 있고 이 상황에서 옥상옥 논란이 지금 불거지는 거고요. 교육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교육부를 두면서 교육위원회가 또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제기하시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부 존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머리만 있어서 뭐 되는 게 아니죠. 손과 네. 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육위가 결정한 내용을 그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그 역할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모든 걸 결정하고 하향하는 그런 능력은 그런 권한 같은 건 좀 축소를 시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위가 설치가 되면은 중장기적 국가 교육 정책을 총괄해서 결정을 하고 교육부는 그 정책에 따라서 집행과 행정 지원을 좀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입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이랑 관리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또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 그 시대에 걸맞게 유초 중등 교육의 정책 네. 집행 총괄하고 또 단위 학교들도 이제 각자의 좀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은 좀 각자가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같은 게 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사회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교육 정책 민주성이 딱 강화가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수용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만약 그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은 헌법기구 정도로 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교육부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교육부가 좀 사실상 해체가 돼서 국가교육위 산하의 무슨 사무국 정도로 좀 흡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의 관계가 정말 이제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좀 될 것 같고 일단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일단 존치를 한다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성희 기자는 없애는 게 낫다. 오히려 그 역할을 하는 다른 그 조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교육부 자체가 이제 좀 변신을 해야겠죠. 지금처럼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적당히 그 지방자치 그쪽에다 넘겨주고 학교 자율권도 교육청에 주고 권한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민호 기자는 어떻게 연내 출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각에서 이야기들이 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네. 아직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보니까 좀 많아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율할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뭐 인식하는 교육 관련된 인식, 사회제도 이런 부분들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28일 날 정부가 큰 그림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형식적으로라도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뭐 진통을 겪더라도 뭐 이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정치적인 논리를 뛰어넘어서 교육 자체만 이렇게 이제 가다듬어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는 얻는 것은 사실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바가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누더기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앵커님도 뭐 자제분 계신데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근데 사교육 관련돼서 뭐 공부를 좀 심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네. 당연히 아시겠죠? 뭐 옆에서 보시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공부를 잘 함으로써 아이들의 꿈을 재단하는 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능 점수표로 미래를 결정하는 심지어 자기의 꿈을 결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랑 부동산 제도는 만지지 않는 게 성공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후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국토건설부 장관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오히려 후퇴하지 않아서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만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 사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그냥 이런 보도자료성 정책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인식, 그런 제도적인 우리의 인식,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속사를 좀 드러내서 바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합의를 가져서 공교육과 사교육 같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공감을 하는 그 이야기고 요즘 아이들 보면 상당히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가져보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여야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상당히 좀 상이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논쟁거리가 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그 과제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논란만 또 이어지면 이 설치가 또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성희 기자는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는 그 기구가 될지 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또 과제가 있다면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28일 날 발표되는 걸 좀 먼저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좀 언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정권과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돼야지 이제 5년 단위가 아닌 100년 단위의 그 100년대계 교육 계획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성 문제인데요. 교육위의 구성원들이 좀 뭐랄까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든지 특정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지 좀 대표성이 있고 이제 국민들도 보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단적 이내로 그 비슷한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준 헌법 기관이고 그러긴 한데 이게 좀 정권의 바뀜에 따라 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있죠. 진보 진영일 때는 왜 너무 진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보수 진영일 때는 약간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냐, 좀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도록 좀 국가교육위도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소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육 부분이 약간 좀 민감하긴 하죠. 그래도 실제 이해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을 해야지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와 민간 교육 현장의 불신도 심각하지만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불신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숙명여고 그 사태도 있었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왜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 쪽에 좀 더 의존하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이번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면 그 대상자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가 지금 6살이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교육을 받는 그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사는 집의 옆집 아이 같은 경우는 고3인데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사실은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네. 또 일 끝나고 또 아이 데리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점들. 제 아이가 또 이제 10년 지나면 그렇게 될까봐 솔직히 가장 무섭거든요. 그 정말 교육에 찌들어서 사는 모습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데 좀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또 설립이 취지대로 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성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옥상옥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